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직함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직함을 다 빼고 네, 저는 도예가 박미선으로 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도자기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군산에 정착한 지는 19년 정도 됐어요. 네, 고등학교까지는 보령, 고향에서 살고 대학교를 군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보령보다는 군산이 너무 좋아요. 되게 도시스럽지도 않고 너무 시골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군산에 꼭 정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그냥 저는 계속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방 창업은 15년도에 하게 되었고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공방이 계복동이라는 동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군산 분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계복동이라는 곳은 옛날에는 되게 번화가였던 네, 그리고 시내에서 바로 옆에 있는 계복동은 오시면은 큰 극장이 2개가 있었고 오락실도 있었고 되게 좀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객분들이 오시면은 여기 재개발 지역인가 봐. 나 길 잘못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다른 또 이성당 쪽으로 가시고 하시거든요. 그런 곳에 저희 도자기 공방이 있고 그 곳에 다른 공방들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원래는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원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 꼭 왕따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은 박미선이 하는 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창업을 하면서 도전하고 좀 좌절을 했던 경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에게 찾아왔던 기회와 그리고 계속 하고 있는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네, 꼬막공방. 공방 이름이 꼬막공방입니다. 저도 퀴즈를 드릴게요. 네, 꼬막공방의 꼬막이 무엇인지 네, 한번 맞춰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자기 공방이에요. 네. 벌교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반갑게 막 찾아오세요. 저 벌교에서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꼬막이라는 말은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네, 알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일단은 제가 군산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저 꼬막 공방에 대해서 홍보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도자기 전공을 하고 그리고 도자기를 다시 하고 싶어서 공방을 창업을 했죠. 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생활 식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렇게 슬립 캐스팅이라고 해서 대량 생산을 해내는 그러한 기법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거의 안 하고 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 물레 기법이나 판 기법 이런 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 자석 같은 것도 다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야 돼서 아주 큰 맘 먹고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이러한 작품들을 하고 있고 전시도 했었고 그리고 요거는 직접 만든 도자기에 음식도 해서 요리는 대부분 남편이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고 있는 게 도자기는 제가 이제 상품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클래스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클래스는 도자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체험을 하면 결과물을 1달이나 2달 후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되게 기다렸다가 또 한 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 가져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도자기 체험을 안 하시고 그냥
뭐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조금 이날 체험을 하고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체험을 하나를 더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라탄 공예를 서울에서 배우고 남편이랑 저희 조합원들이 다 같이 가서 배웠어요. 배우고 와서 집에 와서 너무 재밌어서 그날 재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남편이랑 밤새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까? 이 기법은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둘이 막 없는 기법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저희만의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이 라탄이라는 거는 인도네시아 뭐 동남아 쪽에서 다 수입을 해오는 거지만 천연 재료 등나무 줄기예요. 나무 줄기.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메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대나무 공예를 하지만 이 라탄이라는 거는 좀 가볍고 그 다음에 좀 탄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도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접착제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희망 키움 지원 사업을 하면서 꼬들다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 해서 그러한 뭐 상품 개발이나 뭐 클래스 이러한 것들은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냈어요. 저희는 원래 도자기 포장을 하게 되면은 비닐 뾱뾱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비닐 뾱뾱이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그런 상자에 넣지 않고 이렇게 종이 포장지로 해서 드리고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희가 최대한 포장을 좀 간소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잘 들고 가시면은 그렇게 이게 쉽게 깨지는 도자기는 아니라서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하면은 대부분은 다 네, 괜찮아요. 굳이 포장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포장을 좀 간소화하면서도 친환경 그런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저의 그 도자기 브랜드인데 가죽 공방 선생님이 쓰고 버리시는 그런 가죽 짜투리예요. 그거를 가지고 저의 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도 라탄 키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뭐 리본 그런 장식 같은 것도 다 면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품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희 거의 주 수입원은 클래스라는 거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청년 정책 포럼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3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산에서는 청년협의체가 있어서 지금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사진은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들이 그냥 우리끼리 만든 거예요. 그냥 비영리 단체인데 이러한 정책 포럼을 했던 청년들도 있고 그냥 일반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라북도 청년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이 포럼을 했을 때 가장 좀 불만이었던 거는 그 우리의 이야기를 얘기하라고 해서 다 했어요. 하지만 그게 항상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라북도 도청도 안 올라가고 또 정부로도 안 올라가고 맨날 우리 이야기만 들으러만 오고 저희의 이야기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아무도 전달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포럼은 지금 6기째 진행이 됐는데 이제 조금 그게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항상 청년들 불러 모아서 이야기만 듣고 끝. 이야기만 듣고 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도 다시는 안 하겠다. 내 시간 버리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진짜 다시는 안 할 거야 하면서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모정이라는 저희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돈 모아서 우리끼리 사업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지역이 있어요. 그 무주, 장수, 그 무진장? 네, 거기 이렇게 무진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수에서는 한번 여기에 계신 분이었는데 예술가 부부였어요. 그래서 그 귀촌을 권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술가 부부가 장수로 귀촌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마을에 어린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아이가 몇 명 이하면은 그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럼 이 몇몇 그 세 집의 아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3시간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여기 저희 청년 모정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이슈화시키고 전라북도청에 있는 그러한 정책관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시장님도 다 불러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은 다시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하고 또 여기에서 뭐 어려운 청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같이 해요. 여러 분야에 있는 청년들이고 진짜 다양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저 요 우수상 요게 받은 건데, 네, 작년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2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권으로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네, 아주 야무지게 뭘 사 먹었어요. 네, 이때도 저희 멘토님이 여기 센터장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그리고 여기 저는 이 허브센터 개소식에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입고 갔어요. 보시면 다 양복 입고 오셨죠? 진짜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청년 이렇게 너 한번 사진 한번 찍을래 해서 찍은 것처럼, 근데 또 가장 가운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참 저도 정장을 한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동안에는 저 박미선이 하는 일을 소개해드렸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저희 꼬딜다 청년공예협동조합이라는 그 조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공방을 혼자 운영을 해요. 네, 1인 기업인데 저처럼 운영하시는 공방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개복동에 다 몰려 있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랑 몇 번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다가 우리가 한번 협동조합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협동조합 만드는 그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 네, 거기에서 협동조합 설립하는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을 들었는데, 웬만하면 협동조합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정말로 하고 싶다면 1년 동안 생각해보고 1년 후에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수업 듣고 1년 동안 설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1년 뒤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동조합으로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수익 활동보다는 이러한 프로젝트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자라고 했었고,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 공방을 찾아올 수 있게, 우리 개복동을 찾아올 수 있게, 그리고 관광객들이 우리 군산을 찾아올 수 있게, 그러한 식으로 한번 그런 창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저희는 클래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 고객층이 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있지만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미술 대회를 지금 3년 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개북동에 있는 모가쉼터에서
미술 대회를 첫 회를 진행을 했었고 2회 때는 못할 것 같았는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렇게 관광 활성화 할 수 있는 그 지원 사업이 나왔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겨울 막바지에 정말 작년에는 못하겠다 했었는데 겨울에 어린이 사진 작가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름 카메라를 하나씩 다 배부를 해주고 아이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자신들이 좋아하는 거 집에서 찍어도 되고 야외로 나가서 찍어도 되고 그래서 그 사진들을 찍어서 한 장을 제출하는 그런 공모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에 종이 비행기 대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했고 여기에는 상금이 있어요. 1등 10만 원, 2등 7만 원, 뭐 3등 5만 원 이렇게 해서 상금이 다 있고 군산사랑 상품권이나 그러한 것들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 벨벳 상장 있죠? 네, 그 상장을 모두 다 받아가는 그리고 상품도 받아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저 미술 대회에 나오는 것을 대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소풍 나오는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해마다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친구들은 내년에 어떤 대회를 할지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해마다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 계북동에서 하고 계시는 공방 선생님들도 있고 일반 청년들도 있고 카페 사장님 뭐 옷가게 사장님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계북동을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도장 깨기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은 좀 손님들이 오셨던 그런 프로젝트였고 그다음에 군산에 있는 예술하시는 청년들이 이렇게 여기는 대전에 있는 효공원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가서 공공미술을 했던 그리고 저희가 군산 굿즈 공모전을 했었어요. 네, 저희가 로컬라이즈 창업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사업비로 창업가로서 좀 어떤 수익 활동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것보다도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는 창작자들을 좀 발굴을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산 굿즈 공모전을 열고 여기에 보시면 대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 그리고 여기는 애기 엄마 그 다음에 여기는 옷집 사장님 그리고 여기는 회사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은 목공방 선생님 이분들이 원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었으나 이러한 거를 공개할 그런 기회가 없었고 좀 무언가를 되게 이런 거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전을 열었을 때 모두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되게 신기했고 감사했고 지금 보시면은 저기 이성당 엽서를 만드셨던 분은 회사를 다니시는 일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1등부터 4등까지 이렇게 상금을 드리고 그 상금만큼 상품을 저희가 사드렸어요. 그리고 그 상품을 저희가 또 다시 재판매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여기 1등 하신 군산성김 100만 원어치 저희가 상품을 사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주무관님이 계세요. 아까 봉수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일자리 창출과의 박지은 주무관님인데 이 주무관님이 정말 저에게는 되게 행운 같은 그런 분이세요. 청년 정책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청년 지원 사업이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군산은 그 전까지는 되게 좀 주춤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청년 지원 사업이 내려오면서 청년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주무관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셨던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저희 그냥 개인 공모전 이런 공모전에 주무관님을 초대를 했어요. 와서 심사 좀 봐주시라고. 그래서 여기 주무관님하고 그냥 일반 시민을 불러서 심사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일반 시민분도 창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랑은 저희가 계속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여기 끝에 계신 이 선생님은 지금
동양화, 한국화 작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공방 창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 지원 사업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내봐도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내야 될까요?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두 개 다 내봅시다. 그리고 선정이 됐을 때 그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했는데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어요. 네, 그거를 가능케 했던 것도 주무관님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새롭게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도자기 전공자예요. 근데 예술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전시회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인 증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전시 경력을 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전공자이고 공방을 하고 계속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그러면 나는 예술가가 아니라고? 그래서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활동하고 계시는 공방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메이커스들을 조금 더 예술가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 해서 그분들끼리 저희가 단합을 해서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원 중에 유일한 남자 선생님이세요. 저희 남편이기도 하고, 저희는 예술가 부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책이 없죠. 한 명은 돈을 회사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와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도전과 조금 실패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앞에 나서는 사람도 아니었고 도전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되게 시키는 일만 하고 말도 별로 없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도 저를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공부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을 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멍하니 학교만 다녔어요. 그런데 고3이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미술은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꿈이 없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정말 이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제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유가 쥐어지니까 내가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술 선생님을 찾아가서 미술대학에 가야 되겠다고 그냥 얘기를 했더니 미술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친구한테 데려갔어요. 그 친구는 입시미술학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때 학원 원비가 한 달에 25만 원이었는데 저는 5만 원을 내고 다녔어요. 그리고 입시미술은 방학에 특강을 3타임을 하는데 한 달 원비가 75만 원이에요. 저는 15만 원을 내고. 그래서 딱 10개월을 입시 미술을 하고 대학교에 붙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희 도예과에서는 교수님께서 한 번도 취업이라는 단어를 꺼내신 적이 없어요. 알아서. 그래서 두 가지의 진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알아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원을 가는 거. 그래서 대학원 가는 것만 교수님이 조금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너네들이 졸업하든가 말든가. 그렇게 돼서 저도 맨 처음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공방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이제 되게 공방에 되게 목말라 있었죠. 그랬는데 저는 공방하기 전에 결혼을 먼저 했어요. 근데 저희 아까 대책 없다고 했었잖아요. 저희는 둘 다 백수가 된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우리가 있는 돈으로 우리끼리 알아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집도 월세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을 이제 아무도 이제 무직이니까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 직장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다니기가 참 스펙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예술 쪽이고. 그래서 공방을 창업을 하자
해서 공방을 그냥 무작정 후배가 사용하고 있던 작업실을 저희가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조금 고치고 해야 되니까 대출을 알아보러 갔더니 대출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매출이 없으니까. 그래서 1,000만 원 대출 받으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아, 내가 이런 조건의 사람이구나. 나는 대출도 못 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아, 대출 받는 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이때 처음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둘 다 남편이랑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은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고민인 게 공방도 이사를 해야 되고 집도 이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아파트에서도 나가라고 하고 공방도 이제는 이 낡은 건물이 비가 새고 이제 막 다 이제 허물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건물을 한번 사보자. 낡은 건물이지만. 그래서 알아보러 다녔지만 이러한 주택은, 상가주택은 그 시가가 너무 낮더라고요. 대출이 1억 5천짜리 건물이면 대출이 4천만 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현금으로 1억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게 쉽지가 않았죠. 네. 그러면서 임대해주는 곳은 많지만 과연 이 임대가 정말로 청년들에게 나중에 그게 좋은 일일까? 왜냐하면 어떤 건축가분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이렇게 지원은 정말 많은데 이 임대주택이 결국에는 이 청년들이 지금은 내가 1억짜리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돈을 모아서 5년 뒤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5년 뒤에 그 집값은 1억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임대주택과 이 청년들에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 청년 주거에 대한 그러한 걱정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거를 현실로 맞닥뜨리게 된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받았지만 저에게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했던 청년 지원 사업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원 사업. 이거는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1년간 채용을 할 수가 있고 인건비 187만 5천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거의 187만 5천 원을 지원을 받는 거니까 정말 저렴하게 조그만 비용을 들이고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데 조금 단점은 1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정말 일만 경험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2년째 채용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 돈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러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고, 전라북도에서도 이 지원 사업을 되게 많이 선호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창업 희망 키움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역의 청년들도 되게 많이 부러워하는 사업이에요. 1차 지원금이 약간 그 시제품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1차 지원금으로 5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2차 지원금은 월 100만 원씩 2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시는 대표님들도 있고 재료를 사시는 대표님들도 있고,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은 되게 정말 큰 힘이 됐던 사업이고, 또 하나 로컬라이즈 군사는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는 건데 SK E&S와 언더독스 사회연대은행에서 함께 이 창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엑셀러 팀으로 5천만 원을 받고 지금까지 되게 성장할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러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은 되게 조금 뭐 정산하기도 힘들고 뭔가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업이었다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SK 이 사업은 좋은 날개를 사줬어요. 사주고 이제 너네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라.
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 기업한테는, 저희 조합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청년 정책을 제안을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제가 쭉 해왔던 것들이 다 청년 정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제가 보고 한번 읽을게요. 저는 개인에서 시작한 공방 창업이 같은 입장의 청년들과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을 받고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지역 주민과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공방 문을 닫는 날이 많았지만 나의 고충을 제안을 하려면 청년 모두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창업 기간과 그동안 하루하루 성장해온 자신에게 좀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실천할 수 있는, 지속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말은 칭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라는 말은 제가 멘토링을 했을 때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위에서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멘토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그런 말 듣지 말고 너를 칭찬해주고 너의 기업을 가치를 알아주고 그 칭찬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옆에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했었지만 그러한 소리보다 되게 칭찬해주시는 고객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